여러분, 오늘도 마트 가기 겁나시죠? 분명 장바구니에 담은 건 별로 없는데 계산대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립니다. 도대체 빵값이 왜 이래? 라면은 왜 또 올랐어? 라며 M1 마트 사장님이나 동네 빵집 사장님께 눈초리 보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이유 없는 비싼 가격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검은 손이 숨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와 설탕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규모가 밀가루 6조 원, 설탕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9조 원. 감이 오시나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단순히 밀가루 한 봉지 가격이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랑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나요? 빵, 과자, 라면, 국수, 심지어 우리가 사 먹는 모든 외식 메뉴의 기초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원재료 값이 담합으로 뻥튀기 되면 그 뒤에 줄줄이 사탕처럼 모든 음식값이 도미노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뒤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며 가격을 맞추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얇아진 지갑이 감당해온 셈이죠. 오늘 민생극장에서 이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식탁을 약탈하고 있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세상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른다고 해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우리네 물가도 좀 내려가야 정상일 텐데요. 최근 국제 밀값과 설탕값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풍년이고 공급도 원활하다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만은 요지부동일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가 뜨면 우산을 접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비 올 때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앞다투어 가격을 올리더니 해가 쨍쨍하게 떠서 원재료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내부 사정상 인하는 어렵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어렵게 부르지만 우리 서민들 눈에는 그저 배짱 영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제 가격이 하락해도 국내 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상한 현상. 그 빈틈을 메우고 있었던 게 바로 담합이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억울하시죠?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다 고하소연하면 손님들은 당신들이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남겨 먹은 건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앉아서 숫자 노름하며 가격 담합한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설탕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밀가루는요? 놀랍게도 단 몇 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의 90% 이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걸 과점 구조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몇 명만 마음 맞으면 대한민국 전체 식탁 물가를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죠. 시장의 상인이 100명, 1000명이면 옆집보다 싸게 팔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래야 손님이 오니까요. 그런데 상인이 딱 3명뿐이라면 어떨까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비싸게 받자 라고 속닥거리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 원리니 자유 경쟁이니 하는 말들이 다 무색해집니다. 가격 신호가 경쟁적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은 시장. 이런 구조적 특징이 바로 이번 담합 사건의 비옥한 토양이 된 겁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해서 좋은 제품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낼지 고민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결국 과점의 성벽 안에서 대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고 그 성벽 밖에서 우리는 비싼 빵값에 한숨 지으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의 담합 역사를 보면 이건 망각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재분사들이 밀가루 값을 담합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인상 시기를 서로 맞춰가며 시장을 교란했죠. 당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물린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고작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해서 100억 벌고 걸리면 1억 벌금 내면 되네. 남는 장사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 꼴입니다. 도둑질에서 1억을 훔쳤는데 벌금이 100만 원이라면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멈추겠습니까? 당시에도 요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기업들은 담합을 일종의 리스크 비용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뿌리 뽑지 못한 독초가 자라나 지금 9조 원이라는 괴물이 되어 다시 우리 식탁을 덮친 셈입니다. 밀가루만 그랬을까요? 설탕은 더 지독합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설탕 가격을 담합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들이 정해놓은 가짜 가격에 속아 설탕을 사 먹었습니다.
당시 설탕 제조사들의 매출 이익률은 일반 제조업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경쟁을 죽여서 이익을 낸 거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구조적으로 담합이 유지됐다는 건 이게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문화 깊숙이 박힌 수익 모델이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과된 과징금이 500억 원대였습니다. 15년 동안 번 돈에 비하면 그저 껌값 수준이었죠. 자영업자분들은 설탕 한 포대 가격에 벌벌 떨며 레시피를 고민할 때 설탕 대기업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이번엔 얼마 올릴까? 를 논의하며 건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 대중들은 대기업의 상생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서민 경제를 걱정한다면서 뒤로는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이 이중성,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기업가들이 특별히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법이 너무 관대해서일까요? 정답은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합이 적발되면 주로 기업에 과징금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징금이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을 내린 실무자나 임원들에 대한 개인적 형사처벌은 아주 제한적이죠. 회사 돈으로 벌금 내고 나면 담합을 주도한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죠. 정직하게 경쟁해서 이익 내기, 담합해서 확실하게 이익 내고 걸리면 벌금 좀 내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자본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기대 이익이 제재 수준보다 높다면 기업은 언제든 다시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처벌 체계는 재발을 막는 억제력이 아니라 담합을 계속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뿐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법. 그 사이에서 우리 서민들의 등골만 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미국은 셔먼법이니 클레이턴법이니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데요. 핵심은 세배의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만약 기업이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1,000억 원의 피해를 줬다면 법원은 그 3배인 3,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단순히 정부에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간 상인들에게 직접 돈을 물어내야 하는 거죠. 집단 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송 한 번 걸리면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의료보험 담합 사건 때는 수조 원 규모의 합의금이 소비자와 병원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피해자 중심 배상 체계인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9조 원 담합을 꿈이나 꿨을까요? 27조 원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왜 맨날 기업들 사정만 봐주고 정작 비싼 빵값에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서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는 걸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밀가루 설탕 담합 사건은 단순히 누가 나쁜 짓을 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공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리니언시라고 해서 잦은 신고한 기업에 벌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물론 내부 고발을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점 구조인 시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신고하고 벌금 피하는 꼼수로 악용될 여지도 크거든요. 결국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입니다.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이 나라 금고로 들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빵값이 왜 이리 비싸? 라고 묻는 아이에게 대기업들이 담합해서 그래 라고 대답해야 하는 사회,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정직하게 빵을 굽는 사장님과 그 빵을 사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대기업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속 시원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